네, 안녕하세요. 윌런스 시어의 민규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제1편에 이어가지고 일본어 능력시험 JLPT 공식 문제집 제1편 독해 문제 해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 1편을 아직 안 보셨다면은 그것부터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에 사용된 문제집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6번부터는 세 번째 중문 독해인데요.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달리기라는 것을 사용하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동신경을 개선하고 운동의 동작을 더 낫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제 우선 첫 문장부터 보시면은 이를테면 달린다는 것은 일견 단순해 보여가지고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운동이지만은 빠르게 달리는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은근히 몸에 익히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배운 자세를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까지만 보면 66번 문제에서 이제 왜 이제 몸에 익히는 것이 어렵냐 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에 익히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까지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조금만 더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왜 그 운동에 대한 자세의 계산이 어려운 것인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문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요컨대 달리는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적용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는 추측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이제 실제로 이유가 납니다. 이제 실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익혀온 동작만큼 이제 그 동작에 대한 신경 지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 지배, 신케 시하이라는 말이 뜻이 살짝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이제 지배, 시하이라고 하면은 이제 왕이 백성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한국어와 동일하게 일본어에서도 시하이, 지배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체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념이 될 수도 있고요. 즉 신경 지배라고 하면은 신경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것, 즉 신경이 동작을 지배하는 양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이제 다음 문장의 핵심이 나왔는데요. 운동의 기술이나 폼, 그러니까 자세를 개선하는 것은 그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회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회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달리는 동작을 혹은 기술을 이제 몸에 익히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해당된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문제의 선지부터 보시면요. 이제 1번은 이제 달리는 폼은 한 번 고정되면은 바꾸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글에서는 바꾸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라고만 했지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되기 좀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는 이제 자세를 지도하는 방법이 잘 개선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 거를 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세기 만들어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의 그러니까 연구 결과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아니면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달리는 자세를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죠. 뭐 뒤에 가면 조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뭐 그게 후진적이다 이런 내용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얘는 또한 답이 될 수 없다 이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달리기 위한 신경이 이제 시크미가 그러니까 그 구조가 이미 만들어 있기 때문에 수행이 되기 때 카이는 니쿠이카라 그러니까 바꾸기 어렵다. 이제 여기와 카에라레나이카라랑 이제 좀 차이가 보이시죠?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바꾸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시면은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3번이 좀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신경의 시스템이 구조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특수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동물에 관한 이야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첫 단어부터 코치죠. 코치와 그렇죠. 제 코치는 이제 여러가지 교정과 지도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는 동작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는 그 반복과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런 특성들, 그러니까 동작을 수정했을 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노력이 많이 걸리고 또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라고 하네요. 네. 이제 67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코너바 이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지시대명사 코너가 쓰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코너라는 걸 지칭하는 것은 아마 직접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코너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닝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트레이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즉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스킬이 이제 글에 나오는 거랑 선지를 좀 비교해가면서 이제 답이 맞는지 아닌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디테일을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지에 나온 모든 내용이 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연습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이닝 이랑 매치가 되고요. 그래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우마크 아라와레나이는 이제 코오카가 아가라나이랑 이제 동치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2번은 그래서 완전히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정확한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선지를 보시면요, 1번에서는 이제 연습 시간이 이제 충분히 이제 취할 수 없다라 했는데 시간을 취할 수 없다는 아니죠. 시간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이제 동작의 수정에는 많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 효과가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한 요인이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정답이 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을 개선에 있어서 집중할 수 없다. 근데 집중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죠. 뭐 유래 비슷한 거야 해봐야 크리카이시 정도 있는데, 그건 뭐 집중이라고 이제 1대1로 매칭시키기에는 좀 넘어간 측면이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지도를 이해할 수 없어서라고 했는데,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이제 지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이해하기는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을 하면은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신경회로가 이미 신경회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근 높게의 마지막 문제거든요. 68번. 이제 이 뭐 짧은 부분에서 이제 이 글의 요지가 좀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기술을 이제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스포츠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에 있어서는 신경회로가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이제 트레이닝이 이제 필요하다. 또한 그것에 위해서는
동작을 이미지 연상시키고 그것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아닌 것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스포츠 기술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건데 68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빨리 달리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글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글 앞부분 예를 들어보면 이 글에서는 운동을 습득하는 과정을 이제 빨리 달리는 기술의 경우를 예시를 이용해 설명했고 이제 그 뒤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빨리 달리는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빨리 달리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연역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포츠 기술 전반에 대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것으로 좀 봐도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포츠 기술의 습득 또한 이제 빨리 달리는 기술에 적용되어야 할 터이겠죠. 왜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말을 이용해가지고 스포츠 기술 전반에 대한 결론 도출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 적용이 안 되면 그건 이제 좀 모순이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하야카시르 기즈츠라는 것은 이제 여기 결론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제 동작을 이미지하고 그것을 체감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이제 좀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은 이미지는 뭐 이제 그냥 영어로 이미지니까 그냥 이미지한다, 한국에서 이미지한다면 연상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타이칸 이거는 이제 뭐 한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카라다데 간지르랑 뭐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몸으로 느낀다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타마니 얘가 있대. 그러니까 노사 이미지 소칸가코 카라다데 간지르, 그러니까 타이칸,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글이 좀 두 개 나오거든요. A, B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글을 비교 분석하는 유형인데요. 우선 글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은 좀 하지 말고 그냥 뭐 전체적인 설명부터 우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두 글은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A와 B의 공통점은 자동차의 미래는 환경 친화적이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전기자동차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전기자동차의 이제 태동과 발전에 인해 자동차 이용의 양태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V의 대중화 그리고 자동차 이용의 양태가 바뀐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A와 B가 동의를 하고 있죠. 우선 그 양태가 바뀐다는 점에 있어서 A와 B 모두 이용자가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이 자동차의 전반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돼가지고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데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이용자가 늘어나는 발전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1대, B 같은 경우에는 공유적 경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근거를 좀 여러 가지 찾아봅시다. 전기자동차 대중화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는 이제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인용 또는 2인용의 이제 코가타 이제 소형 이라면은 개인으로서도 제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개인이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걸 이제 진짜 미래는 개똥이나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제조가 간단하니까 어느 기업이든 전기자동차 제조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것으로 좀 저는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문제로 나오면 좀 그것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그냥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제 이 문장을 사용하면 되니까.
이제 그리고 그 결과를 하여금 수십 년 후에는 1인 1대,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전국을 누빌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가 나오는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이제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처럼 이제 차를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차를 이제 부부가 함께 써야 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아니면은 뭐 대학생 차 하나 이런 식으로 차를 이제 모두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 B는 이거랑 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즘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카시어링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카시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대의 차를 이제 복수의 사람이 이거 죄송합니다. 한자가 잘못 썼네요 이거. 여튼 복수의 사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경영이 지속된다면은,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특별히 뭐 변곡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차 기술이 후퇴됐다, 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미래라는 뜻이고요. 웬만해서 미래에서는 이제 개인이 차를 가질 가능성은 옅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공유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나 자신의 차를 가져야 하느냐. 유지하기도 힘들고 보수하기도 힘들고 사기도 돈 들고 이런데 그냥 플랫폼 들어가가지고 필요할 때만 차 땡겨 쓰면 되지 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수십 년 후에는 가솔린 차가 모습을 감추고 전기 자동차를 이제 수명이 한 대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좀 요약을 하자면은 1인 한 대, 그리고 수인 한 대라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차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접근성이 어떻게 높아지느냐, 자동차 어떻게 더욱 대중화되느냐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봅시다. 이제 69번 A와 B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69번 이제 이 A, B는 이제 아까 말했듯 전기자동차 소유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인데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2, 3,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에만 나오고 또 되게 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간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1번에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의 요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70번 봅시다. A와 B의 필자는 이제 자동차 사회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선제 하나하나 보면서 갑시다. 이제 1번 A도 B도 자동차 대수가 더욱 늘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불가결한 것이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B는 오히려 자동차 공급의 대수가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동차 기술이 진보하여 환경을 인식하는 거, 환경에 좋은 자동차가 쉽게 이용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B에서는 사실 기술 진보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네, 이야기는 없고 전기자동차 사용 양태 변화에 관한 내용만 있거든요. B는 이제 기술 발전보다는 그 카시어링에 이제 결부를 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AM에 해당되고 B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번은 안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3번 A는 전기자동차 대수가 늘어난다 라고 한 건 사실이죠. 뭐 이게 이제 이게 직접적인 요지는 아니지만 모두가 전기자동차 소유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B에서도 이제 보급에 더해서 이용의 시가타 양태가 변화한다, 양태 방법이 변화한다 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 명 단위, 두 명 단위로 차를 소유하는 시절에서 자동차 공유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 시절로 넘어간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번 그러니까 3번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4번을 봅시다. 4번 기술의 향상을 얘기하고 맞죠? B는 장래将来 고수인데 개인으로서 전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면 아시겠듯이 1인 1대를 소유한다는 것은 A의 관점이지 B의 관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보셨듯이 이제 이런 타입의 문제에서는 그 선지에 있는 주장에 대해서 각각 발레를 들어가면서 이제 아닌 선지를 걸러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이 문제의 선지 4개 중에 2개는 이제 A, B가 같은 논점을 취한다. 그쵸? 그리고 이제 2개는 다른 논점을 취한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매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패시지 페어를 들어가가지고, 하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이제 A와 B가 같은, 그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해서 같은 관점을 취하느냐, 다른 관점을 취하느냐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같은 관점을 취하면 다른 관점 취하는 거 다 지우면 되고 다른 관점을 취하면 같은 관점 취하는 것을 다 지운 다음에 나머지만 이제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그냥 찍어도 확률 50%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선지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심히 쓰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른 엉뚱한 2개를 지우면 이제 정답을 찍을 가능성이 0%가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문 독해 문제입니다. 이제 이 글의 주제는 이거거든요. 이제 그 좋고 싫음 있잖아요. 그 우리가 나는 이 음식이 좋아 아니면 나는 이 친구가 좋다. 나는 이 연구 주제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이 과목이 좋은 것 같다. 나는 문과로 가기 싫어. 이런 이제 좋고 싫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인위적인 개념이면 작가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 좋고 싫음이라는 개념이 인위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우리의 선택을 정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만든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이지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이거 좋아서 이렇게 했어. 이게 싫어서 이렇게 했어. 난 이거 좋아서 이걸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과거의 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 선택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 글의 작가가 설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첫 문단에서는 작가 연구자인 것 같거든요. 딱 봐도 연구 테마에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연구자 아니면 과학자일 것 같은데 이제 연구 예시를 좀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제 나는 음식에 대해서는 난 좋고 싫음이 있어. 뭐 이거 당연히 있겠죠. 없으면 뭐 그냥 마음껏 먹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연구 주제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딱히 나는 좋고 싫음이 딱히 없다 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없어. 근데 딴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나는 이 연구 주제가 싫어. 나는 이 사람이 싫어. 난 이 사람이 좋아. 라는 식으로 그런 이제 좋고 싫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예. 참고로 잠깐만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미미니스르라는 말 있잖아요. 귀에 한다. 나는 뭐 회개망측한 얘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좀 사이드가 있네. 하여튼 듣는다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듣는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자주 듣고는 한다 라는 의미로서 키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보시면은 시카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카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시카시라는 말만 보고서도 다른 사람들이 좋고 싫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게 싫다 아니면은 뭐 그런 위주의 좀 반대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좀 짐작할 수 있고 이제
이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좋다와 싫다를 구분한 것이 나쁘다 혹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서 이 두 가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아니면은 나쁜 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예스 들어가지고 손오버스로 이거는 이제 손해본다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연구는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드물고 사귀어가지고 그러니까 친해져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도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연구와 인간관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이제 다른 분야 확장시켜서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별로 없다 라는 의미를 갖다가 이제 예시를 들어가서 설명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저희 문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저희가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제 좋고 싫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 직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소논타메니와 그러기 위하여는 인데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직전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소노가 지칭하는 이제 그 앞부분에서 말하는 바는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대하여 안테나를 쫙 피고 있어야 된다. 안테나를 이제 스캔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테나 이제 라디오 안테나가 라디오 신호를 감지하듯이 아니면 우주 안테나가 이제 우주에서 오는 다양한 전파를 감지하고 있듯이 이제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기회와 도움을 감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좀 저희는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글의 작자가 연구자라는 점을 더 더해가 생각해 보면 저희는 저희는 이제 그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안테나를 펴고 좀 탐지를 하고 있으면은 어느 거라도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는 선입견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가능성은 저희가 바로 걷어차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1번도 있긴 하거든요. 어떤 연구가 있어도 약흔이 다치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제 1번이랑 2번이랑 조금 다른 게 이제 친하게 라레를 가라 라는 거는 이제 이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하게를 수동태이기 때문에 친하게 라레로 하면 이제 좀 이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라레르라는 것이 이제 가능성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친하게르 라는 말과 생각하면 좀 이어진다의 수동태로 보시는 게 좀 알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아르카모 시레나이카라 저는 이것도 못하네요. 아르카모 시레나이카라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글을 좀 보시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능성을 크게 세범할 때 그러니까 가능성 크게 이제 제한해버린다 라고 하는데 제한해버린다고 했지 가능성 없애버린다 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견으로 무조건 이어진다 라는 1번보다는 발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2번으로 보는 게 좀 더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더 잘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작가는 이제 앞 두 문단에서 밝혀낸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연역적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번에는 글의 주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좋고 싫음 다 자신의 이가로 진학한 이유와 좀 결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보시면은 작가는 이제 여기서 이 문단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유가 있어가지고 있게, 그러니까 리케라고 하면 이제 이과라는 뜻이거든요. 이과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히 의센노 치미카사나리, 우연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2번에 작가는 왜 이과에 진학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우연의 우연히 겹친 결과다 와 동치로 볼 수 있는 타마타마 소나타카라 라고 하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기분파, 나는 기분파라고 했는데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좀 정답으로 보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문단에서 이 글의 좀 핵심 주장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좀 요약하면 이래요. 이제 자신이 어떤 거를 이제 좋아하거나 잘하기 때문에 골랐다 라고 저희가 차후에 이야기한 것은 그 우연의 선택,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자기 이과에 진학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 우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선택이라고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유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막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왜 막 선택했지 이런 식으로 후회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작가 따르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먼 과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후회를 하면은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주력을 할 수가 없고 전향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과거에 가두게 된다 라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리고 이 문단에서 이제 앞에서 말한 진로와 관련 이제 이야기를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요즘 대변한 문장은 다음 문단에 있습니다. 감정이나 좋고 싫음은 원래 인간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감정이 원래 인간에 있다는 건 난 이거에 대해서 난 뭐라고 하지 않을게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충분한 이유 없이 자신이 한 행동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 납득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당화라는 거예요. 정당하기 위해서도 그 감정이나 좋고 싫음이라는 관점을 갖다가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좋아했으니까 라는 식의 이제 이유를 하는 거죠. 이거 좋게 말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좀 뭐 설득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승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73번에 이제 좋고 싫음은 인간에서 어떤 것이냐라고 잠깐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은 자신의 선택이나 이제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자료 분석 문제가 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에서는 이제 이삿짐 센터, 그러니까 식고시 서비스, 해외 이삿짐 센터, 이제 A사와 B사의 상품 개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A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보시면 둘 다 상품별로 요금, 짐수, 이제 짐을 이제 옮기는 방법, 그리고 이제 추천한 대상, 그리고 기타 주의사항,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안 읽으시면 이제 낭패 봅니다. 그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표로 정리했고, B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이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은 고를 수 있는 플랜에 도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듯이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구석탱이에 특히 이런 거에다가 이제 함정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다가 함정을 한다던가 식으로 좀 이제 사람을 낚으려는 좀 나쁜 시도가 간간히 보이기 때문에 모든 글자는 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A, B를 본다면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최소한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러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74번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가 길죠? 이제 딴 거 보면 이제 문제가 대다 한 줄짜리인데, 얘는 문제가 지 혼자 세 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문제를 한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저처럼 이제 이해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해하셔도 되는데, 만약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좀 갖다가 나눠가지고 정리한다던가 최소한 밑줄에 친다던가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좀 중요하다 싶은 정보를 모으면 다음 같습니다. 차영상과 라이게즈 기곡스르 사이니, 그러니까 레어를 기억한답니다. 근데 언제 기억하냐는 사실 이제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요. A 샤워 리오 시대 A사를 사용한다. 벌써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시코시오스를 요테에다르. 그리고 니모스가 그 화물이 이제 열상자 이상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죠. 열상자 이상. 왜냐면 앞에 보셨듯이 상자 개수를 플랜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르베크 야스이료 긴데 오크리타이가, 그러니까 싼 가격을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1개, 2개, 총 3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직 끝 아니에요. 토노우치 기코쿠고 스그니치카모노가 하있다 고바코와 이제 료킨가 스코시 타카쿠 때문에 이노데 하야쿠 스쿠요니 오크리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5상자는 그냥 최대한 요금 그딴 거 상관없고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 정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여긴 아시죠? 그냥 창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플랜을 짚어가면서 1, 2, 3, 4 이 4가지 조건에 전부 부합을 하는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봅시다. A사를 이용한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B사 관련된 내용은 없으니까 그건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또 파악할 수 있어요. 열상자를, 그러니까 싼 요금을 보내함과 동시에 어떤 것들은 요금이 높더라도 따로 보낸다. 빠르게 도착하도록.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좀 추측을 해가지고 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바는 싼 거, 비싼 거로 해가지고 좀 2개를 나눠서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랜 4만 다른 플랜과 결합하여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따라서 저희는 플랜 4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그냥 모조리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4는 이제 3, 4에만 있으니까 1번, 2번 다 지우시면 되고요. 또 이제 짐이 10개 이제 열상자 이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플랜 2 같은 경우에는 열상자 미만이죠. 미만? 이하 아니에요. 이하면은 가능한데 미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랜 2는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지우면 사실 4번만 남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실 4번이 정답인 거 맞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나머지 조건도 좀 봅시다. 이제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는 게 좋다고 한다는 조건이 하나 남아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플랜 3번 같은 경우는 요사오 오사이타이 카타, 그러니까 이제 오사에르라는 게 억제한다는 뜻도 있긴 한데 이제 좀 최소화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보시면은 플랜 3이 가장 싸죠. 따라서 이제 가격도 가장 싸고 예산도 줄이고 싶은 분에게 맞다는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플랜 3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 4가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진짜 만약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좀 읽어가면서 필요한 정보만 추측해 볼게요. 카이샤인노 뭐 이름 어떻게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리타를 읽게요. 그냥 저는 모르겠으니까 아리타 읽겠습니다. 아리타 상과 상가기 직원이 카이가이 시텐이 텐킨스를 고등이 났다. 뭐 여기서는 딱히 뭐 중요한 정보가 없죠. 그냥 뭐 전근하는 거랑 뭐 딱히 관련돼 있는 이제 내용이 앞에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점 하나 나옵니다. 이시오니크 카소크와 여기서 벌써 가족이랑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또 있어요. 와 카이가이단 세이가죠 하지메 때 나오는데 해외 생활 처음이고 니혼고대 타이오 시대모라 할 때 나르베크 라크나 프라오 리오시타이 토모데를 따라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1번 조건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이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좀 특이하거든요. 아리타사고마 A, B 료시나 노노 프라오 켄토 시타레 이카. 그러니까 A, B 전부를 좀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A사의 플랜에서는 이것도 이제 지어가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플랜에서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해외에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스텝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본밖에 없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를 보시면은 이제 가족들이 일본어로 대응할 수 있는 스텝을 필요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A에서는 이제 일본만이 이제 적합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B사의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절하게 순서도를 주고 있으니까 그 순서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선 이제 단독 가족 있는데 가족이랑 같이 가니까 B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카이가 세이가자 베테랑, 그 다음에 카이가 세이가자 하지메 때. 근데 이제 본인은 모르겠지만 가족은 일단 처음이라 했으니까 B를 고르죠. 왜냐면 가족이 이제 그 스텝이랑 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암시가 좀 돼 있으니까 일본어 얘기하는 거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카이가이의 니모츠 우케토르 토키와 라고 했는데 일본어가 되는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있는데 아까 그 A사에서 봤듯이 일본 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 따라서 플랜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뭐 내용을 확인하라 이거는 뭐 딱히 필요 없죠. 저희는 추가로 내용 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추가로 이제 플랜 3, 4를 이제 모시코미 하면은 해외 생활 세미나에 초대를 한다고 했는데 딱히 뭐 이건 딱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해외 생활이 처음이다 라는 점도 있기는 한데 그게 굳이 필요하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이제 일단 플랜 3은 고르면 안 된다는 내용의 그 노트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A사에서는 플랜 1, B사에서는 플랜 3을 고르는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2년 공식 모의고사 N2 독해 해설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뭐 잘 푸셨기를 바라고요. 독해는 이제 단어나 문법의 기초가 닦여있던 전제하에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다. 또한 이제 나 혼자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지문에 있는 대로 아니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만 추론한다 라는 철칙만 지키신다면 이제 고득점도 어려운 일만 아닐 거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예상치는 이제 인터넷에 JPT 채점표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뭐 특정 등화 때문에 좀 정확한 채점표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예측을 하는 거로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 다른 JPT 해설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